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좀 살짝 상승하기 시작했네요. 나스닥도 11,578 위로 올라왔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간 11,366에서 11,578 요 구간이 눌림목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은 이 지점입니다. 11,942 이상 상승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때처럼 이때가 12월 2일처럼 터치만 하고 12,119 여기를 딱 터치만 하고 이게 밑으로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이 옆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딱 보이죠? 헤드앤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헤드앤숄더로 해서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더 상승할까 어떨까? 이 코인 시장이 더 상승할까? 아니면 주식 시장이 더 상승할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보유 코인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얘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어차피 나의 보유 코인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으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움직임을 흐름을 어느 쪽에 관심을 두느냐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단 새롭게 변경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점이 있죠. 파란색 점은 플러스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100 지표. 그래서 플러스 100 지표 밑에 있으면 횡보 구간으로 들어온 거고요. 플러스 10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횡보 구간 고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5.292를 저항을 받고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어디까지? 101.860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강달러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강달러가 약화가 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떠한 하나라도 좀 안정권에 들어와야 연쇄적으로 안정권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달러 차트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금인데요. 1780포인트를 딱 지지받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금값도 하락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지지받고 1835까지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최소한 1751 밑으로는 떨어져야 되지만 안정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곳이 1711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711까지는 좀 떨어져야 된다. 1751이 좀 그렇지만은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 가격은 1711이다. 거기까지 떨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안 좋았다가 오늘은 다시 상승을 해서 좋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어서 그 발표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의 대응 방법, 거래 방법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분석을 해서 나스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떠한 거래 전략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무용지물한 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은 일단 이렇습니다. USDT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USDT가 자금이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USDC는 어제 새벽에,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아이디어 차트에 있는 스크린샷이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여기 42.8B 요 위에 있었습니다. 이 위에 있었는데 9시가 되면서 새로운 캔들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밑으로 쑥 떨어졌어요. 자금의 흐름이 역시 계속 안 좋다. 자금이 한번 들어왔다가 자금이 빠졌는데, 자금이 들어왔다가 자금이 빠졌는데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은 USDT로 스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USDC로 있는 거를 USDT로 스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산으로 또 스왑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산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의 메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제 들어온 자금이 USDT로 이동을 했다면, 아니죠. 갭상승이 한 게 아니지. 여기 종가의 시가니까 갭상승이 나온 게 아니네요. 0이네. 갭상승이 없었어요. 그러면 USDC로 들어온 게 USDT로 스왑된 것도 아니고, 갭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코인 시장에서 일단 USDC가 코인 시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자금이 일단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빠져나갔다는 것 중에 스왑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USDT는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들어왔다가 바로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USDC는 계속 빠지고 있다. USDC로 자금이 빠지는 게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코인 시장에서 빼서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이게 되면 코인 시장은 서서히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그러다가 39B 밑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침체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본격적인 침체기가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39B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안 나오기를 알아야 되겠고요. 나온다면 나온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비책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일단 좋지 않고요. BTC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거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보여드리지만 역대 최저 부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BTC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안정화를 찾아갈 겁니다. 그 안정화를 찾아가는 와중에 고통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행복함을 느낄 것인가, 그거는 USDT 도미넌스 움직임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40일을 터치를 하고 살짝 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져서 12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위까지 올라온다. 현재 흐름에서 상승할 수 있는 지점은 일단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41.73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73을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USDT나 USDC에서의 자금이 침체기 구간, USDC가 이 부분으로 내려왔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다만 코인 시장의 침체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금의 그런 침체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코인 개수를 줄이고, 코인 개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나의 매수 원금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빼면서 코인 개수를 줄이고요. 나중에 그렇게 빼서 코인 개수를 줄인 걸 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코인 개수를 늘리는. 그래서 가능하면 매수 원금을 빼면서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래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인 시장의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줘야 그렇게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밑으로 계속 흐르게 되면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위로 상승했을 때 팔아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계속 그냥 흘러. 그러면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나의 보유 코인을 어디서 줄일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여놓고 일단 위아래로 흔드는지를 봐서 위아래로 흔들면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서 매도한 걸 갖다가 쭉 하락했다가 어느 한순간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막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가격 변동이. 이렇게 나오면서 흐름의 전환이 나오겠죠. 그러한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상승세에 나의 보유 코인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현금화 해놓고 그 현금화 된 걸 갖다가 언제 다시 매수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봐야 되겠지만 언제 매도할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USDT 도미넌스는 무조건 하락 캔들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상승 캔들로 나왔습니다. 상승 캔들로 나오게 되면 코인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8.11에서 8.22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위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거를 깨고 이 위로 올라갈지 이 밑으로 내려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의 움직임과 만약에 비슷하게 가던가 코인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7.86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장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86 부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유는 USDC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디커플링 나올 수 있다. 나스닥과. 그러한 흐름에서 어느 정도 나는 대응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지 너무 매수 지점, 매도 지점, 손절 지점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변동성에 의해서 다 그냥 손절이 나고 거래가 종료가 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잡고 위아래 좀 폭을 좀 넓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BTC 차트고요. 0.072 이상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7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단기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0.053하고 0.057 요 사이네요. 요 사이 밑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 상승의 힘이 급격하게 빠진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급락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상승의 힘을 일단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쭉 내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횡보를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더리움이 쑥 상승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USDT와 원화 차트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버텨줘야 된다. 어디서? 0.072 이상에서. 그리고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0.075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단기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더리움 USDT와 이더리움 원화 차트에서 가격 상승이 보일 것이다.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쭉 상승 추세선 그려놓은 거 있죠? 뭐 상승 추세선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하고 올라가는 척에다가 이게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승을 할까 하락을 할까 도통 감이 오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을 못 들어가고 하락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지도 못했는데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횡보하는 모습이거든 이게. 그래서 현재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상승의 힘도 약하고 하락의 힘도 약하다. 그냥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습을 언젠가 깨고 가격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얘가 과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요.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얘가 어느 부분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같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매수 구간이 들어갔어.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하락한 거는 이때 하락을 하면서 여기 고점 최고로 찍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이러한 이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움직임을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횡보하는 거니까요. 그냥 횡보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직 방향성을 못 정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요거를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만든 이 지표는 그 트레이딩 뷰에서 보여주는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각 거래소에서 보여주는 지표 흐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꼭 저의 차트를 공유 받으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차트는 여기도 써져 놨지만 그냥 공유 받으면 100% 무료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USDT 차트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340 위로 올라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못 올라오게 되면 요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터치하다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죠. 스토캐스틱 RSI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얘는 상승을 안 해 가격이.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 그런데 얘는 계속 여기 있어. 1274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과매수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얘는 벌써 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얘가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재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상승 강도가 세다는 얘기예요. 상승 강도가 센데 실제적으로 가격은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하락 강도가 센데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가 벗어났을 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근처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관망한 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죠. 거래량이 확싹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이고 있다. 근데 과매수 구간으로 슬슬 올라오게 되면 약간 위험 경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언제 하락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1233에서 1274 요 사이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횡보 자체가 쪘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을 깨기 위해서는 이 파동이 이렇게 횡보하는 파동이 점점점 커져야 된다. 확산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그러한 새로운 변화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점점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겠죠.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12월 29일이 아닐까. 1233에서 1340.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여기 지나가고 나니까 나오겠죠. 계속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뚫고 올라오는 줄 봐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USDT 차트에서는 MS 시그널 지표 이상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MS 시그널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업비트 이더리움 차트에서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역프라는 얘기죠. 해외에서 가격을 일단 방어하고 있다. 해외에서 가격을 방어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보통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역프에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봐서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WBTC가 좋은 위치에 있고요. 위아래로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 정도야 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네요. 여기는 좀 별로 안 나왔다가 변동성이 심하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11월 8일 날 11월 8일 날부터 이제 흔들기 시작했으니까 11월 8일 날 한번 볼까요? 이날부터 흔들기 시작한 거구나. 아,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흔들기 시작했네요. 흔들리게 됐죠. 이렇게 자금이 푹 빠지면서 거래량도 줄고 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WBTC와 ST, ETH 이런 것들은 언제나 해킹돼 있는 상태여야 좋다. USDT나 USDC는 항상 1달러에 거의 고정적으로 패킹돼 있죠. 어쩌다 한 번씩 훅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변동성이 좀 심했죠. 봐보시면 아시겠죠. 아이고, 이날도 이게 훅 떨어졌었네. 거의 1달러에 지금 패킹돼 있죠. 이날이 언제야? 10일날. 거의 비슷한 날이네. 10일날. 이날이네. 이날 훅 빠졌었네. 그러한 이제 1달러에 패킹 못하고 이제 훅 빠지는 이제 그때는 자금의 변동성에 있겠죠. 10일날. 쭉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휘청한 거죠. 많이 빠졌어요. 이때. 주일에서 10일날 개파락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도 이게 계속 이제 개파락해서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쭉쭉쭉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17,170 이상 상승을 해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17,888에 새로운 HA 로우선이 주봉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17,880 이 지점을 터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근처까지는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맥점의 이동이 17,888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7,888을 상승하기 위한 그 원초적인 힘이 코인 시장으로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게 쭉 올라가겠죠. 이게 T1, T2, T3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현재와 같은 작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USDT 자금은 횡보하고 있고 USDC는 계속 이렇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을 불태워서 상승하는 거니까 그냥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T3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면.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현재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888에서 18,353 이 구간을 한번 딱 찌르기 하고 다시 쭉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평균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분할 매수했던 그런 지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매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현금 수익을 얻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분할 매수한 거를 가지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개별적으로 매도를 해서 얻는 거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코인 시장에서 쓸 수 있으니까 어느 방법을 해서 나의 자산을 늘릴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을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손실의 폭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다시 주봉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점선은 황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HA 로선이기 때문에 HA 로선이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니까, 그리고 일봉상 매물대 구간, 요거는 월봉상 매물대 구간. 그래서 T2보다 T3가 더 강합니다. 저항대가 더 강한 거고요. T3는 2050, 그리고 T2는 19,176이니까 요 사이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자금 흐름에 의해서는 2050을 뚫고 저 꼭대기로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쭉 하락하게 되겠죠. 급격하게 빠질 겁니다. T3를 터치를 하게 되면. T1을 터치를 해서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떨어지겠지만, 이 T3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척 또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죠.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하락폭 이 자체가 이제 완만해져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급격한 하락을 했다가 완만한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급격한 하락을 했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완만해졌다가 이제 이게 바뀌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줄었다가 이제 슬슬 이렇게 또 이렇게 완만했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13K하고 15K를 터치를 하게 되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두 번인가를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고 상승을 했지만 사실상 그게 안전하게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찌르기 한번 하고 쭉 올라온 거거든요. 찔러가지고 좀 지지를 이렇게 받는 모습이 좀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해야 좀 상승세로 전환했다라는 분위기가 나올 건데, 그냥 찌르기만 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찌르기만 했지 않습니까? 찌르기만 하고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상승세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11월 27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이 일단 하락세에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들어서 HA 로우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흐름, 새롭게 바뀐 흐름에서 좀 더 다른 흐름이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찌르기를 딱 하고 내려와서 17,170 이상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고 쭉 이렇게 그냥 상승하면 좋겠죠. 뭐 내려올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가자.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재 자금상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상승하게 되면 찍어 누르는 힘이 세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2월 17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찌르기를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17,880을 17,572에서 17,888 요 사이에서 찌르기는 할 것이다. 그 위로 올라가면 더 좋고 최소한 못 올라와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흐름, 현재 11월 27일 날에 바뀌었던 흐름과 이번 주에 새롭게 변화된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맛배기만 보여주고 끝날 것인지, 그거는 12월 17일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아이디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구간에서 진입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7,170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꼭 하락할 것 같이 보면서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꼭 상승할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위험하다. 어제 방송을 보셨으면 여기 16,984를 뚫고 내려가면 숏이고, 이게 상승을 해서 16,984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되면 롱으로 스위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롱의 진입 지점, 여기서 롱 포지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시작됐고 내가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 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만약에 새로운 포지션을 진입하시려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이 5일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일봉의 M시그널선이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닙니까? 얘가 17,170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것들이 상승하는데 얘가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 그러면은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숏으로 공격적인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매도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1차 매도를 딱 하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17,300포인트 여기를 딱 와가지고 지지 딱 받는 모습을 볼 때 사게 되면 못 올라와도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17,590 못 올라와도 요 근처는 한번 딱 터치하고 이게 내려올 것이다. 최소한 여기고요. 보통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17,864 선물 차트에서는 17,880이었는데 무기한 선물에서는 17,864네요. 17,064에서 터치를 하고 밑으로 쭉 내려왔겠다.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무조건 17,170을 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를 터치하는 순간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다시 내려올 겁니다. 이 근처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반드시 터치했으면 반드시 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하락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움직임에서 이 구간에서 일단 1차 매도 구간이니까요. 기다리시고 나의 매수 평균 단가에다가 딱 나머지를 스탑로스를 딱 걸어놓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터치하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매도 구간은 요 구간이니까 요 구간에서 나는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84를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숏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숏으로 스위칭 하셔서 쭉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떨어졌는데 다시 위로 올라와. 그러면 본절에서 스탑로스 걸고 스위칭해서 롱으로 다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을 딱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요. 저의 차트에서는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 딱 생기지 않습니까? 지지와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아야 숏인데 지지를 받네 그러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거를 생기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계속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요 선이 계속 이렇게 생겼어요. 저 끝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어요.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도대체 얘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온 거네. 12월 5일 날부터 쭉 해서 저항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저항대는 1시간봉 차트에서 나온 저항대니까요. 좀 약하고요. 큰 저항대는 여기 일봉에서 그린 17,170 요 포인트가 강한 저항대다. 그리고 12시간 차트에서 그린 17,300 이 포인트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저항대고요. 왜 12시간 봉에서 그렸는지를 아시겠죠? 마이너스 100 지점이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횡보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횡보 구간 저점에 있으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냐? 이것도 12월 5일이네. 12월 5일부터 생긴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반드시 깨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숏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인 스탑로스 지점은 여기입니다. 올라가면서 숏을 모아가겠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싸리 그러시려면요, 본절에서 스탑로스 하십시오. 본절에서 스탑로스 걸어가지고 스탑하신 다음에 이 위에서 다시 잡으세요. 모아가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흐름들, 비트코인 이러한 흐름들 중에서 나의 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오는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입니다.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오 같은 거는 현재 업비트에서 이렇게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 차트도 일단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해외 차트에서는 여기입니다. 7.65에서 7.92 여기를 터치하고 이게 쭉 하락할 수 있으니까 1차 매도 구간 되겠죠. 업비트는 일단 여기다 12,440원 12,44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으면 일단 상승이고요. 다시 여기까지 터치하게 되면 뭐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또 떨어지면 매도하게 되면 일단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 이제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짧게 설명드리고요. 내일도 가능하면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물에서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코인 같은 경우는 매수할 지점이 있으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으니까 매수 지점에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상승하면 뭐 2%가 상승하던 3%가 상승하던 거기서 매수한 거를 위에서 그냥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샀으면 위에서 10만 1,000원, 만약에 5만 원을 샀으면 5만 500원 그렇게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상승했을 때 팔게 되면 일단 코인 개수는 남아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가시면 됩니다. 예, 좋은 하루도 되시고 내일 아침에도 가능하면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